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지속되면은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김현지가 됐습니다. 김현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 참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정자 토픽입니다. 김현지 손아귀의 이재명 변호사들 충격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충격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일단 그 이야기가 나왔죠. 이화영 변호사, 이화영의 변호사가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그 방송에 자주 나오는 설주환 변호사가 그 이화영을 변호하다가 그만뒀죠. 그만두고 이제 이재명 쪽 변호사들이 대신 들어갔죠. 그 과정에서 설주환 변호사에게 질책을 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한 사람이 김현지다. 이재명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이 김현지인데 그때 설주환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4급 보좌관이 1개 보좌관이 법률위원장 부위원장한테 막 윽박 지르고 사퇴하세요. 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이재명에게 파편이 튈 그 진술을 하는데 왜 그걸 막아내지 못했느냐? 그것도 하나 막아내지 못했느냐? 사퇴하세요. 이게 이화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들, 이재명 공범의 변호사들 전부 다 김현지가 관리했다. 이 폭로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관리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는 거기 그 변호사들에게 자기가 관리하던 김현지가 관리하고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었던 변호사들에게 자리 막 나눠주고 이것도 전부 다 김현지가 하고 있다. 이 설주환 변호사가 언론에 이제 언론이 다 취재를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있었는가. 이화영의 변호사였다가 갑자기 잘려버린 설주환 변호사가 오늘 조선일보 통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현지가 그 4-5번 정도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했다. 또 비밀 이야기를 하려니까 텔레그램으로 또 전화를 하네요. 한 번은 검찰에 협조하라며 이화영을 해유했다는 게 사실이냐? 사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왜 검찰에 협조해라. 이것이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실을 이야기해야지. 이화영의 변호사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이화영의 형량을 낮춰야 되는 거죠. 이재명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은 이화영에게 수임이 됐으니까. 그러니 검찰에 협조를 해서 진실을 말하라. 그 진실이라는 게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 그걸 말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설주환이. 그러니까는 왜 그 따위로 하느냐. 이 이야기죠. 김현지가 질책을 했다는 것은. 사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가 오해받기 싫어서 그냥 사임을 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김현지가 특이사항을 보고해달라고 해서 김현지가 이재명 형사사건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형사사건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마 다른 변호인들도 이 김현지에게 다 보고를 했을 것이다. 다른 이재명 사건 아니면은 이재명의 공범들 사건의 변호인들도 다 김현지에게 보고를 했을 거로 생각을 한다. 자, 이런 그 내용을 언론에 이야기했습니다. 이화영이 2023년 6월 9일에 이재명이 대북송금에 관련돼 있다. 이 진술을 처음 검찰에 했고 같은 달 30일에 쌍방울이 비용을 대납을 했다. 이재명에게도 보고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7일 재판에서 그 김성태의 그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허위 진술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검찰 조사실에서 연어 파티, 술 파티가 있었다. 이런 엉터리를 막 하면서 자기가 자백했던 것을 다시 이제 말을 주워 담기 위해서 회유서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로 교체가 됐는데 변호사가 교체가 된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2023년 7월 25일 재판 도중에 이하영이 그때 설주환 변호사 사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변호인,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 해임은 내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의사가 아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백정아 씨가 방청을 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막 고성을 질렀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하영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김현지, 실제로는 이재명이 시켰죠. 이재명의 뜻에 의해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하는데 옆에 있었던 설주환 변호사를 잘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또 채널A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거 보도가 됐는데 이하영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조짐을 보여서 본인이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에게 보고를 했다. 자기도 보고를 했다. 조금 전에 다른 사건의 변호인들도 다 김현지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죠. 근데 자기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현지, 그때는 보좌관이죠. 보좌관이 이하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면은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을 걸고 넘어지면은 나한테 미리 보고를 해달라. 그 지시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하영뿐이 아니고 다른 공범들 변호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김용이나 뭐 정진상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들이 혹시 검찰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은 나에게 다 보고를 해. 지침을 내려놨던 거죠. 그래서 이하영이 당초에는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부인을 하다가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죠. 쌍방울의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했다. 이 취지로 진술을 바꿨는데 이렇게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을 하려고 하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좀 이상하다. 이하영이 좀 이상하다. 다 털어놓을 것 같아. 이렇게 김현지에게 미리 또 기뜸을 했다.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설주환 변호사도 계속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같은 진영이 있으니까 그때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김현지가 알겠다.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하더라. 뭘 준비해? 진술 번복시키겠다. 맞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박찬대가 가서 이하영의 측근을 만나고 이하영의 부인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래서 입막음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래서 연어 파티, 뭐 술 파티가 다 기획돼서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알겠다, 준비하겠다가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거 회유에 의해서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잘못 진술한 거야. 이 말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설주환 변호사는 이 진술 번복 외에도 이재명 관련 진술을 넣으면은 특이사항 없다, 부인하고 있다, 이 취지로 수시로 보고를 했다. 자, 변호사들이 수시로 보고를 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주진우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김용, 이재명의 또 다른 측근이자 공범 김용 씨 사건에도 김현지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단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현지가 이재명 형사사건을 관리한 컨트롤 타워였다. 모든 형사사건을 관리한 컨트롤 타워였다.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김용이 이제 체포가 될 당시에 김용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 또 공범의 변호사죠.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의 체포영장을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 체포영장을 왜 김현지에게 김용의 변호사가 김현지에게 건네줘야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지가 모든 공범의 변호사들을 자기가 손아귀에 딱 들고 나에게 다 보고해. 무슨 상황이 있으면. 그러니까 김용이 체포가 되면은 체포영장 안에 이재명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라고 김용의 변호사가 그 체포영장을 김현지에게 줬다. 그러면은 김현지는 자기가 들고 있었을까요?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겠죠. 다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또 지시를 내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그 김용 주변에서 뭐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어 가지고 또 막 그 대응을 하고 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김현지가 중간에서 다 연락책 같은 것을 맡아가지고 처리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용은 그때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옥으로부터 불법 대선 작업 처음에 20억 원을 요구를 했다가 한 6억 원 정도 8억 원 받았는데 배달 사고 나고 해서 6억 원 정도를 받은 그 시점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됐죠. 그러면 왜 대장동 업자가 이재명의 대선 후보 경선 자금, 호남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호남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 돈을 왜 20억을 주려고 하고 중간에 주고 있었느냐. 그만큼 이재명이 인허가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때 대장동 저수지 뭐 400 몇십억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용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의 선거를 위해서 하다가 구속되어 있는데 김용이 또 어떤 그 말을 할지 어떤 폭로를 할지 그것도 이상호 변호사에게 다 그 지시를 해놨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설주한 변호사의 양심 고백이 있었고 이화영, 김용 사건 모두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다. 주진우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공범의 수사 상황을 변호인을 통해 빼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범죄 혐의 맞죠? 그 전에 김용 사건에서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이재명 캠프 사람들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뭐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한 혐의로 또 구속이 되기도 했죠. 조직적으로 이 증거 조작을 하고 증거 인멸을 하고 뭐 해요를 하고 한 그 뒤에 컨트롤 타워 김현지가 있었다. 그런데 진짜 컨트롤 타워는 이재명이죠. 이재명 지시 없이 김현지가 혼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새로운 이 혐의들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현지가 어떤 일을 했느냐. 집권을 했으니까 이제 그 변호사들에게 포상을 해야 되죠. 이재명의 변호사든 이재명 공범들의 변호사든 다 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진상 변호사 뭐를 비롯해서 또 이재명 변호사들에게 전부 지금 자리 나눠주고 국회의원 배지 주고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억대 연봉을 다 받도록 다 조처를 해주고 앞으로 또 더 챙겨줘야 될 사람 더 많이 있겠죠. 그럼 또 내년 그 6월 3일 날 지방선거 또 국회 재보궐선거 때 변호사들 또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김현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내세우면은 김현지가 또 뭐 성격이 뭐 차분한 그런 성격이 아니고 욱하는 성격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뭐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버릴지 몰라서 못 내보내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막아야 되기에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